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 임영웅님의 굵직한 소식 두 가지나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임영웅님의 또 다른 예능방송 출연 소식, 두 번째로는 임영웅님의 신곡,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곡에 대한 장르까지 임영웅님의 댄스 현장 모조리 공개가 됐는데, 자, 이 두 가지가 동시 공개된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 전달해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의 콘서트 소식 발표, 거기에 미우새 등장,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던 거죠. 오죽했으면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네이버 TV에서는 압도적 동영상 1위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시청률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 시청률 올해 들어 최고 시청률이었다. 물론 미우새 프로그램 자체 시청률에서 최고 시청률이긴 했지만 뭐가 됐건 임영웅님이 등장함으로써 이 방송사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정말 엄청나게 폭등한다. 팩트구나. 이걸 충분히 많은 분들이, 저희들만이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도 충분히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아직 2회차 방송분도 남아있는 상태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오전부터 너무나 깜짝 놀라버린 소식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무슨 소식입니까? 맞습니다. 또 다른 예능방송 출연에 임영웅님이 확정을 지었다.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바로 놀토, 놀라운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놀라운 토요일 애시당초 촬영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 소시가 정말 빠르게 전달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황당한 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아니다,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당시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분명히 출연 확정인데 아마 공식 보도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먼저 내용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하여 스포일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10월 중에 방영 예정이며 나아가서는 곧 촬영될 거다라고 했었던 그 최초의 기사 보도가 맞았습니다. 왜냐? 오늘 올라온 기사 내용에 추가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임영웅 토요일도 접수한다, 놀토 출연 확정, 놀라운 토요일이 토요일 예능이기도 하지만 임영웅님이 등장했던 이 미우새는 일요일 예능 방송이잖아요. 주말을 전부 다 석권을 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기사를 살펴보면 드디어 가수 임영웅이 케이블 채널 TVN 놀라운 토요일에 출격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CJ ENM 콘서트와 관계된 TVN 방송 채널 프로그램에 한 번은 등장할 거다. 역시나 맞았죠? 19일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임영웅은 놀라운 토요일 출연을 확정지었다. 인생 첫 받아쓰기에 임할 계획이다. 임영웅이 녹화를 앞두고 있는 놀라운 토요일은 오는 10월 중에 방송될 예정이다. 미우새에 이어 놀라운 토요일까지 예능나들이에 나선 임영웅이 어떤 매력을 마구 뽐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엄청난 스포일러가 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보세요. 분명히 임영웅님이 한두 번 예능방송에 출연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한간에서는, 일각에서는 아니다, 임영웅님 예능방송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바로 콘서트에 집중할 것 같다. 근데 제가 분명히 콘서트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 놀토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미우새에서 신곡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이루어지겠지만 TVN에 등장해서는 좀 더 임영웅님의 콘서트 홍보를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지금도 콘서트 티켓 구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굳이 뭐하러 홍보하러 나오냐. 아닙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도 예능방송에 나올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앨범 판매량을 자랑하는데 뭐하러 예능 방송에 나오겠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별개의 사안이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초에 나왔던 얘기대로 아직 미정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출연이 확정지어졌는데, 아마 이 이면에는 실제로 고민 중이었는데 먼저 기사가 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렇게 고민 중이었는데 이미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놀라운 토요일에 임영웅님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걸 보고 임영웅님이나 신정훈 대표님이나 이거 출연해야 되겠다 라고 뒤늦게 확정 지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임영웅님이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을 거의 확정 지은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기사 보도가 나갔을 때 미정이다라고 하지 않고 맞습니다, 출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을 와서 보면 굳이 미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굳이 그 기사가 나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야 확정을 지었다. 제가 볼 땐 실제로 고민 중이었는데, 사실 이런 고민 중인 프로그램이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방송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모두 출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을 두고 고민 중인데, 이 놀라운 토요일을 두고서 이미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아마 임영웅님이나 신정훈 대표님이나 이거 출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얘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더불어서 이 놀라운 토요일 언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죠?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영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 방영이 되냐? 10월 중에 방영이 된다고 했는데 언제 되느냐? 자, 10월 중에 방영된다라고 했지만 놀라운 스포일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이 놀라운 토요일 인스타그램에 가보면요,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어요. 보면요, 놀토에 나오는 임영웅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센스 있고 재미있는 질문 환영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토요일에 나온 임영웅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2번, 놀토에서 보고 싶은 임영웅의 모습.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이 직접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스포일러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첫 번째, 10월 중에 방영될 거다라고 말했던 이 놀라운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방송, 아마 다음 주 방송분까지 미리 녹화 촬영이 끝났을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오늘 날짜가 이미 9월 19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3일만 지나면 당장 이번 주께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이에요. 임영웅님의 편이 추석편으로 방영됐다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뉴스 기사를 통하여 출연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어떻죠? 맞습니다. 녹화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 방영을 목표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거는 이미 촬영이 끝나서 녹화분이 나올 거고, 다음 주 추석 촬영분도 아마 촬영이 끝났거나 그 촬영이 이번 주에 진행될 거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영웅님이 촬영을 하려면 이번 주에는 촬영을 해야 다음 주에 편집을 해서 추석 특집으로 방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다음 주께 이미 촬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영웅님이 일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석 때 방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10월 중에 방영이 된다. 그러면 10월 중에 언제 방영이 되느냐? 전 아주 높은 확률로 요번 추석 일정이 정말 길잖아요. 며칠입니까 이게? 1, 2, 3 그리고 4, 5, 6일 6일 동안 쉽니다. 그러니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주 토, 일, 월 한글날까지 해서 또 2차 연휴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저는 10월 7일을 강력한 날짜로 꼽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번 주나 다음 주 평일 중에 임영웅님이 놀라운 토요일 등장 촬영분, 아무래도 이번 주 촬영한다면 이건 추석 때 다음 주 촬영분이 될 테니까 다음 주에 있을 월, 화, 수 중에 임영웅님이 촬영에 임한다면 빠르게 진행되어 10월 7일 날
방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늦다면 10월 14일이 되겠지만 10월 7일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10월 8일 날 임영웅님의 미우새가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임영웅님이 시상식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임영웅님이 다음 주에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미 개천절까지 휴일이 다 지나고 나서 뭐 2주에는 방영을 못하겠죠? 그 다음 주에 방영을 하려고 해도 임영웅님이 시상식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곡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무대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의 첫 신곡이 무대에 세워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죠. 그리고 이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곡 발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10월 8일 날은 신곡에 대한 이야기가 미우새를 통해서 나오죠.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만약 콘서트 27일 전까지 예능 방송이 빠르게 방영되려면 10월 7일에는 방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시상식까지 끝나고 나서 방영이 된다고 하면 10월 14일, 10월 21일 요 사이에 방영될 가능성도 크겠죠. 그렇다면 임영웅님이 놀라운 토요일에서 아예 여유있게 방영을 하면서 이 사이에 발표됐을 신곡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10월 7일 아니라면 10월 14, 21일 둘 중에 한 군데인데 늦어도 10월 14일에는 방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에 대한 지금 이 질문사항까지 놀라운 토요일에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작진이 대놓고 얘기한 거죠. 임영웅님에게 이런 질문사항들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 일종의 스포일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임영웅님의 신곡, 댄스곡 스포일러, 아이돌 포스, 춤 연습 공개 영상. 자, 이게 오늘 쇼츠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다양한 추측을 하는데 소씨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임영웅님의 신곡은 K-POP 형태의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 중간에 비트감이 있으면서도 약간 신나는 댄스곡의 노래가 될 거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굉장히 독특한 스포일러를 하나 했어요. 댄스곡이었다라는 건 뭐 사실 미우새에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한 가지 독특한 건 임영웅님이 이번 댄스 장르에 있어요. 이번 댄스 장르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 눈에는 좀 흐느적 거려 보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이 댄스의 형태만 봐도요. 비트감이 엄청 빨라서 엄청 파워풀하게 아이돌들의 칼군무라고 하죠. 막 파워풀하게 팔다리를 쫙쫙쫙쫙 뻗으면서 스피드하게 추는 댄스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마 아무리 빨라도 무지개에 나왔었던 댄스 정도의 속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댄스가 어떻습니까? K-팝스러운 댄스를 추고 있죠. 무지개 때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다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좀 쉬운 댄스였다라고 하면 이번엔 전문 댄서들처럼 굉장히 임영웅님 몸에 웨이브가 많이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스스로가 뻣뻣하고 춤에 자신이 없다라고 했었던 임영웅님이지만 요번엔 본격적인 굉장한 댄스 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곡 안무를 스포일러한 것인지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한 90%의 확률로 이거 신곡 댄스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걸 왜 보여주느냐, 물론 콘서트 일정도 남아있지만 당장 10월 8일 다음 미우새 편에서 임영웅님의 신곡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신곡 앨범 발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미 요 영상으로서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에 대한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에 나왔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샹숑인데, 자, 이게 뭐 이런 노래가 나온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그런 프랑스 형태의 샹숑 형태의 그런 장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 노래는 딱 그겁니다. 영화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했었던 노래예요.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임영웅님이 정말 좋아하는 우주의 신비와 같은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타인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꿈에서 또 꿈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의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해 나오는 그런 정보 스파이 영화였는데, 이때 이 영화에서 우리가 꿈에서 깨려면 손바닥을 치거나 알람 벨이 울리거나 했을 때 깨지 않습니까? 그 알람 역할을 해줬었던 노래가 바로 임영웅님의 이번 댄스 영상에 나왔던 배경노래. 이건 뭐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어쨌건 넌 제네 뭐 어쩌고네 이렇게 돼 있는 노래. 발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한국 제목은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면 다 아는 노래이고, 이 노래는 샹송의 디바인 에디트 피아프의 4대 명곡 중 하나입니다. 에디트 피아프라는 여성 가수는 뭐 샹송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수이고, 특히 이 가수의 이 노래 후회하지 않아 라는 이 노래는요, 뭐 워낙 유명한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 노래를 굳이 이번 댄스 영상에 넣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샹송 장르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임영웅님은 원래도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저 영화가 꿈속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에게는 이렇게 댄스곡을 하는 자신의 모습, 트롯 가수로만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계획과 다르게 이제는 자신이 K-팝 형태의 완전한 댄스 가수로 변모하는 것에 대하여 꿈만 같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후회하지 않아 라는 저 샹송의 가사처럼 임영웅님은 장르의 다변화를 깨했고 이제는 발라드도 아닌 댄스곡으로 신곡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함과 불안함이 담겨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을 밀고 나가겠다. 이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신곡 발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미우새에 못지않게 나온 내용은 바로 6회차 전석 매진을 시킨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매진 사례입니다. 6회차가 전석 매진이 됐고 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임영웅,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번 미우새에서의 발언이 많은 일반인들을 또 한 번 자극시켰습니다. 서장훈 씨가 팬분들을 더 모시려면 공연장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주경기장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할 것 같다 하자, 그럼에도 임영웅님은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거기서 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나 라고 싶다고 밝혀 원성을 자아냈다. 맞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엄청 쏟아내 주시기도 했어요. 임영웅님이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팬분들이 주제 파악해라 말을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주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거 좀 그렇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이런 안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은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하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잠실 주경기장에서도 6일 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70만 명이 몰렸잖아요. 37만 명만 몰렸다라고 해도 지금 잠실 주경기장에서 6일 내내 공연을 해야 될 판인데 이거 임영웅님의 주제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들 반응 보실까요? 뭐라는 거냐, 주경기장 금토일 계속해도 부족하다, 표정 봐라,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이다, 진짜 험한 말 나올 뻔했다, 와 순간 욱했다, 안 모자라다, 제발 날 효도할 수 있게 좀 해줘라, 해주고 자리 남으면 그때 생각해라, 제발 본인한테 맞는 곳으로 가라, 나도 효도 한번 해보자, 평야에서 하라고요. 주경기장이 당신한테 작은 거겠죠. 아니 호남 평야에서 해도 된다고. 자, 주경기장에서 해도 모자라다라는 의견은 소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영웅시대 분들을 부모님으로 두고 계신 일반인들도요, 주경기장도 모자라다. 저기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거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 아직도 자신이 어떠한 이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경기장 자리가 모자른 거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잠실 주경기장도 아예 풀 좌석으로 다 채우실 것 같은 분이 주경기장 매진시키는 가수가 BTS, 아이유, 임영웅 아니냐. 맞다. 주경기장이 모자랄 판이다. 제발 효도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 굉장한 의견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이 콘서트 측 안표 강력 대응할 거다. 불법 거래 의심 무통보 취소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 쏟아졌지 않습니까? 가수 임영웅 측이 안표 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고가의 안표 거래가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중고나라라고 하는 이 카페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임영웅 콘서트라고 한 번 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아직도 쏟아지고 있고요. 시간 보이십니까? 1시 40분, 12시 56분 어제 새벽 시간대에도 이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의 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전부 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팅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구하지 못한 분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370만 명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콘서트 티켓 판매는 매일매일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 소속사 측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랬음에도 이거 다 못 잡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잡아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아예 애시당초 구매 자체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다. 결국에는 16개 계정을 대상으로 강제 취소를 했지만 16개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래 글만 16개는커녕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9월 18일 하루 동안에 올라온 것만 지금 수백 건입니다. 수백 건. 보이십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16개의 계정을 지금 차단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올라오는 게 거의 뭐 수백 개씩 판매글이 올라오는데요. 정말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10페이지까지 넘어갔는데도 9월 18일 하루 동안 올라온 이 판매 게시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도 영웅시대 분들은 구매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전부 다 이 티켓을 환불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티켓을 환불하게 되었을 때 어떻죠? 다시는 이런 안표 팔이들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안표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고거래 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사기 계좌의 조치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중고거래가 확산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선 지급 정지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직접 이런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지만이 이런 피해 사례를 입지 않게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의 경우 수십만 명의 대기자가 몰렸던 티켓팅 직후 온라인 중고 티켓 판매글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효도 좀 해보려다가 티켓 양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소연하면서 그런 계좌번호를 공유하는 글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보이스피싱과 달리 물건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하는 이런 중고거래 사기는요, 관련법상 통신사기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급정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단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은 또 있습니다. MBN에서도 활개치는 온라인 암표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서울 공연 예매만 살펴봐도 단 1분 만에 전석 매진된 이후 원래 한 장에 12만 1,000원에서 16만 5천원인 티켓을 최대 60만 원, 심지어는 VIP석 2장을 150만 원,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암표가 기승이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못 잡아내는 걸까? 암표상들이 똑똑해서 그런 걸까? 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표 매매를 막는 경범죄 처벌법이 무려 5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이후로 개선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지금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 예매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 예매는 서울 공연 1차밖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아있는 도시들의 티켓팅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티켓팅 날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전까지 당장 그 몇 주 사이에 엄청난 혁신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대처를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영웅시대 팬분들만이 오로지 피해를 받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속이 안 상할래야 안 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파해법이 꼭 존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의 2집 또는 신곡, 이게 발매가 되어야 결론적으로 뭔가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런 신곡 2집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2집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자, 10월 달력 말하기 전에 9월 달력을 살펴보면, 자, 임영웅님의 미우새도 끝났어요. 그리고 임영웅님의 서울 공연 콘서트 티켓팅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에요. 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추석 이전에 1차적으로 임영웅님의 2집 신곡에 관련된 타임테이블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번 주 지나면 당장 다음 주가 어떻죠? 당장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임영웅님의 2집 신곡은 도대체 언제 그러면 타임테이블 그리고 발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추석 전까지 임영웅님의 타임테이블이 발표가 되든 되지 않든, 자, 10월달은 어떻습니까? 10월 10일날 임영웅님의 더 팩트 뮤직 어워즈, 10월 8일날 바로 임영웅님의 미우새 2회차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봤던 예고편에서는요, 임영웅님의 신곡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단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신곡이 미우새에서 최초로 공개가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임영웅님의 2집 신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정말 늦어지게 될 경우 그 주에
임영웅님의 미우새 2회차 방송이 끝난 주에 신곡 타임테이블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되는 27일 이전까지 신곡에 대한 홍보가 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애매한 부분은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신곡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임영웅님의 1차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이미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최소 추석 전까지 빠르면 타임테이블이 공개가 될 것이고 늦어져도 임영웅님의 미우새 2차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방송 중에 임영웅님이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주에 타임테이블이 공개가 되면서 2집 또는 신곡이 발매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기적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다. 신곡 발표가 된다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조용수 작곡가님과 임영웅님이 만났었던 이 인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빠른 노래가 될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댄스곡이 아니냐 힙합곡이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소시만이 유일하게 K-POP 형태의 아이돌들의 음악 같은 K-POP 형태의 빠른 비트감과 가창력이 충분히 필요한 퍼포먼스 곡이 완성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용수 작곡가님이 임영웅님이 이제나마 믿어요로 유명하지만 잘 기억해보면 SG 워너비부터 걸그룹들까지 신나는 노래, 템포 있는 노래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SG 워너비 때의 노래를 생각해보면 약간 빠른 템포의 발라드지만 댄스 발라드 곡 같은 노래도 조용수 작곡가님이 잘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만약 신곡으로서 싱글 앨범이 발매가 되거나 할 경우 임영웅님의 제작곡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용수 작곡가님의 노래가 신곡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조용수 작곡가님의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 이 당시 처음부터 임영웅을 눈여겨봤었다라고 하며 노사연님의 바램을 불러 원곡자까지 눈물 짓게 만든 가수였다. 조용수 작곡가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영웅은 발라드만 부르는 가수보다 더 감성적이었다. 그리고 강한 울림과 긴 여운을 남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는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점을 느꼈다. 그리고 보라팬 엽서를 부를 땐 자신감이 생겼구나 라는 게 느껴졌다.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 같았다. 마치 원로 가수가 부를 때 나오는 여유 같은 것들이 느껴질 정도였다. 똑똑한 친구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임영웅님은 특히나 이제나만 믿어요 노래를 주면서 인터뷰를 통해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호흡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반응하는지를 알고 있는 영리한 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사 전달 능력이 탁월한 임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조용수 작곡가님과 임영웅님의 협업 신곡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 신곡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